야, 무술일주 또 풀어볼게요. 마지막이 무술일주가 아니구나. 괴광. 육신으로는 편제가 되죠. 편관, 일지 편관. 그 다음에 지장간에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편관 다음에 괴광이 들어간다. 그런 특징들을 미리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고되는 게 무엇인가?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입고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 입고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병화, 을목. 상관이 입고하겠죠. 병화가 입고한다는 것은 큰 재물, 사업하다가 한번 왕창 말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술충민이 어떠한 여기가 넘어온다 했어요. 유금의 여기가 넘어오죠. 자, 유금의 여기가 한 70% 작동하는 강력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진술충민은 꼭 살펴보라 했죠. 진은 을목의 여기가 70%가 넘어가서 강력한 목의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미토는 정화의 여기가 70% 이상에 가서 정화의 작용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 유금의 여기가 넘어가서 7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파워를. 그 다음에 축토는 자당이 축이죠. 여기서 70%가 넘어가서 매우 강력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다. 이것이 관이 없는 듯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투관할 때, 관이라는 것은 재수가 투관하죠. 이럴 때에 관으로 써먹는 것이죠. 항상 잠재되어 있는 관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것을 무토로 썼을 때 겁재라고 보지 말고 재물창고가 재물창고는 아니고 이 개수가 있음으로 해서 항시 70%의 자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재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금의 여기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정인이 되겠죠. 정인이 왔다는 것은 이게 금기운이 없을 때 천간으로 신금이 뜨거나 유금이 와서 방합할 때 문서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2년에 이런 운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면 재물의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한번 망할 수 있으니까 재물 관리에 문서 관리를 갖다가 잘 하면은 크게 대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관리가 안 되고
현금성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있고 하죠. 을목이라는 건 상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창의력 같은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성품상 창의력은 없으나 상관이 있고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볼 때 매너는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대지 않고 굉장히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관이라고 해도 이게 강한 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토하고 술토는 틀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50%나 60% 많으면 그 정도의 토로서의 역할. 배우자라면 편관 역할을 하면서 나를 극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러한 그 인성으로서의 역할, 나를 보필하고자 하는 역할이 강하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화끈하게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인성의 역할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보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운이 왔을 때 인호를 하고 딱 갈 때 강력한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겠죠. 사업이 되면 좀 돼야 되겠죠. 오대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역할을 하겠죠. 그럴 때 사업을 한다면 대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임술일주도 마찬가지로 재물적으로 매우 왕성한 재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주론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기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일주라는 것은 배우자와 자식 거기에서 이제 부모도 들어가는 거고 육신적으로 그러한 기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요거만 중점적으로 보면 간략하고 매우 정확하죠. 보다 이상한 논리 들이대가지고 뭐 물상이 어떻고 해봐야 바로바로 보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그 재미삼아 그렇게 이리저리 풀 수는 있지만 이 현장에서 푸는 것은 이렇게 바로바로 그 사람 현 상황이 어떤가를 그냥 면도칼 같은 기법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그 기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어떤가, 자식이 어떤가. 근데 이거 자식은 안 되겠죠. 이미 딸 같은 여자 입장에서 딸 같은 경우는 입고가 돼 있고 아들이라고 해도 힘 못 쓰고 그런 모양이 돼 있다. 그래서 자식 농사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운세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18년이 무술년이었고 19년이 기해년, 그다음에 20년이 내년 운세를 보는 거죠. 경자년, 21년이 신축년. 먼저 사업하는 사람을 볼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18년에 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구성을 봐야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조직과 손잡고 하는 어떤 유통, 대리점, 그 다음에 납품, 인허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인데 큰 조직과 관련돼서 편관이 되는데 뭔가 불리한 조건으로 관계가 돼서 사업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해년에 들어서 뭔가 좋은 조건으로 되면서 뭐 되나 싶은데 비연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재미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지지부진한데 20년 가서 겁재가 왔어요. 만약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묘가 있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시기에 이거 저 상관으로 하면 약해서 안 되겠네. 인으로 해야 되겠네. 인. 만들어서 뭔가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제조 납품을 한다. 그럼 이때부터 괜찮죠. 이럴 땐 격각으로 약간 주춤하지만 이때부터 크게 발목을 하겠고, 묘를 쓴다면 이때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축도 그렇고 인연을 가야 되는 거야. 묘를 쓴다면. 그래서 이런 묘를 쓰느냐 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럴 때 저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술사들이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식신만 가정할 때 이때부터 명랑하고 이때 주춤하고 이때부터 피어나간다. 그 다음에 21년에 술중에 있는 신금이 뜨면서 뭔가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확히 할 문서를 쓸 일이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장인 되겠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18년 편관이 오면서 굉장히 시달렸다. 일에 현장 일도 가고 사무실 일도 가고 그래서 시달렸고 19년 들어서 이제 좀 자제들었고 승진에 준하는 운이죠. 이게 대운의 흐름에서 사업이 쫙 흐르면 뭐 승진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19년 하반기로 가면서 비변. 요것은 이제 뭔가 동료들하고의 껄끄러운 관계 정도로 보면 되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편인과 급제가 오면서 일적으로 굉장히 시달린다. 시달리는데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좀 밀려나는 현상, 부서 이동 그런 거로 해서 좀 불편한 관계에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물적으로 물론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직장인들은 봐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21년 가면서 정인이 천간에 쓰면서 뭔가 새로운 조건에서 내가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세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18년에 공부하는데 매우 피곤한 운이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것이 19년에 가서 점차 안정이 되다가 괜찮았는데 21년 가면서 편이 오고 겁제 오면서 공부하는데 차질이 온다. 차질이 온다는 것은 시험 봐도 막 실수로 틀리는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세지 않는 경쟁률이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세지더라.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2021년에 한번 마음에 드는 학교가 안 됐으면 재수를 권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혼 남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연애운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미혼 남성이 되면 18년에는 약간 여기 정임합으로 해서 생겼죠. 애정사가 벌어졌으나 그걸로 끝쳤다. 그리고 기해년이 와서 이때도 별로. 그러니까 19년, 20년에 만나지는 인연들은 크게 영향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애인이 있어도 달아날 판이에요. 이렇게 암암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이런 운에 걸렸다면 이걸 넘겨서 2022년으로 넘어가서 공식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혼 여성. 미혼 여성의 경우가 18년에 술을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대로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다 결혼식이 놓치고 했다면은 18년에 만약에 새로 인연이 왔다면 기존에 있는 인연도 날아갈 판이니까 이때 만나지는 인연이 있으면은 2021년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를 봐라. 그 후에 1년 정도 넘어가면서 그래도 2023년은 묘년의 천일기님으로 그래도 좀 가는 흐름은 괜찮으니 그때 가서 판단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주부가 되겠죠. 주의 운에서는 자식운하고 이제 배우자 운을 좀 봐주면 되겠죠. 그럼 배우자 운은 이때 겁탈의 운이므로 시원치가 않다. 오히려 있는 배우자도 지금 뺏길 판이죠. 이럴 때. 그래서 자칫하면은 배우자 부정운으로 가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되겠죠. 자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 20년 같은 경우 격각 주거지 변동 이동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인목 식상을 뜨는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이 일이 이럴 때 좀 풀린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쭉 인묘진 딱 가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자식이 사업이 잘 풀릴 수가 있겠다. 요거까지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안 된다. 배우자는 이제 비연겁탈에 의해서 쉽지 않은 운이다. 노인 같은 경우는 18년에 이미 이제 건강적으로 한번 충격이 왔습니다. 마비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19년에 좀 완화가 됐고 20년에는 주로 내 실수에 의한 건강 불안이죠. 술 먹고 가다가 어디 빠지거나 아니면 골절상을 입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상 그런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병원을 가면서 돈이 나가더라 이렇게까지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거 그 집안 그 주거지의 변동 이동 이런 걸 부수적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노인분들은 건강 내지는 주거지 변동 이런 걸 위주로 보고 각 그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포커스를 줘서 한 것이니까 죽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혼남이면서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혼이면서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사업가면서 또 그 기혼남, 결혼 가정인 남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임술일주는 임일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